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어 교사로서 저도 심정이 너무 영어 교사지만 아 이제야 내가 영어 교사가 된 것 같이 채점을 하면서 너무 보람을 느꼈고 학생들도 훨씬 더 그런 불안감이라고 하죠. 그게 훨씬 떨어져서 어떻게든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아 이제야 이제 좀 영어 교육이 좀 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지 않나라는 좋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누구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영어를 더 못하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근데 기계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죠. 예. 저도 정수 씨가 옆에 계시니까 영어가 안 나오네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나 연구는 어떻게 얻고 계신가요? 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연수들이 있습니다. 원격 연수를 비롯해서 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생님들께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회화 수업에 대한 그 샘플이나 수업 지도안, 수업 시연에 대한 연수도 많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업무 중에 또 바쁘셔서 이렇게 집합 연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EBS에서 만든 정말 원격 연수, 니트에 관련된 작년에 있었는데 저도 지금 수강을 했습니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숙지를 했고 또 평가원에서 있었던 문항 출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문항 출제 연수 있고 채점자 연수가 있습니다. 채점을 그냥 루브릭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도 채점자 신뢰도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연수를 통해서 많은 전문성이 신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동료끼리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막 믿음이 가고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제를 뭐 하나 정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네. 작년에는 그 아메리칸 쿠킹이라고 미국 한 그 쿠킹 방법이었는데 처음에는 쿠킹에 사용되는 단어들, 그다음에 phrases 같은 거를 이제 매칭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쿠킹하는 방법을 이제 시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순서하는 글쓰기, 말하기 표현이었는데 그런 부사를 같이 활용해서 이 단어와 활동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우리 문화에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에 하나를 외국 친구한테 소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냐 해서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서 처음에는 단어 제시, 어떤 활동 보여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서 이렇게. 진짜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찐다, 데친다 이런 영어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늘을 다진다. 예, 찐다, 뭐 이런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그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교과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니트 발표가 나온 이후에 깜짝 놀랐던 것이 발표가 나온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버스 광고에 학원 광고 나오면서 우리는 니트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 안문현 씨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 광고를 봤는데 지금 우리 방청객도 여러분들도 지금 공교육을 믿고 오신 그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교과서만 가지고 우리가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교과서도 물론 아주 좋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교과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의사소통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뭐 분석하고 보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맞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상황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듣기 스크립트도 있고요. 말하기 쓰기 활동도 있고요. 그 활동을 잘 활용하면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나 수행평가 자료도 사용할 수 있고 말하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이제 더 좋은 교과서가 또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나요? 어떠나요? 학생들이 저도 고등학생들이면 이제 사춘기도 지났고 사춘기 하기도 하고 수줍어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English Only Zone이라고 영어 전용실이 있습니다. 거기만 오면 선생님들한테 벌써 영어로 인사를 해요. 영어로 인사를 하고 수행평가를 볼 때도 예전에 같으면 그 본문 외우면서 똑같이 본문 외우고 문법 사항만 외우고 답을 골라낼 생각만 하고 있는데 수행평가 전에 이제 컴퓨터 랩실에 이제 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친구 짝이랑 같이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랭귀지 툴 배운 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는 애들은 모르지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니까 말을 하고 또 쫓아와서 시험 공부할 때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하기도 하고 시험 본 다음에 저희가 또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학생들 대답하기를 예전 시험은 달달 이렇게 암기하고 외우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암기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알고 완전히 숙지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구나를 알면서
영어 교사로 또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말하기 쓰기가 쑥쑥 실력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우리 박준홍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쓰기, 말하기, 소위 표현 기능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요소가 필요하죠. 교사분들의 어떤 영어 사용 능력, 또 영어 교수 능력, 또 학생들의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구비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걸 통해서 이런 요소들이 이제 구비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말하기 쓰기는 그동안의 교과서도 이제 있었고, 현재도 교과서를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따라서 학생들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험에 특히 대학교 수능 시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제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연수, 그죠? 그다음에 또 이런 평가 방법에 대한 또 개선. 이런 것들이 아까 지금 최현희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해 가니까 학생들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충분히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원어민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 과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충분히 하면은 애들이 또 아까 수준별로 하면은 얼마든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방청석에 계신 많은 어머니들께서 눈이 총 그리고 막 받아 적으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거는 정말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고 또 어떻게 영어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강서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각 지역 간에 뭐 시골도 괜찮고 서울도 구마다 다른 경향이 있잖아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 하고 좀. 구 과장님? 예,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제도 도입할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두 가지 분야는 뭐냐면 하나는 격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제도를 기회로 이제 사교육 시장이 너무 성행할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교육 격차 부분에서는 지금도 이제 현재는 교육 격차는 지역별로 또 소득별로 이제 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가 도입돼서 이게 더 벌어지지 않고 더 줄어들도록 하는 이제 노력을 저희가 계속 기울여 나가야 되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영어는 평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라서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쓰기가 이제 교육과정하고 연계돼서 시험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영어 교육과정, 새롭게 개정되는 영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말하기 쓰기의 수준은 듣기 읽기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훨씬. 그래서 그렇게 특히 시험이나 이런 대비를 위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되고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서울에 사시니까 조금 해당은 안 되시긴 하는데 저희가 아까 EBS를 통해서 IT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탑재를 시키고 EBS를 우리나라에서 전국 최고의 어떤 학원 부럽지 않은 그런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농촌 지역이나 도서벽지,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에는 컴퓨터 보급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EBS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TV에 EBS 잉글리시 보시면 얼마든지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EBS2에 몸담고 있어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알찬 컨텐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요. 저도 영어 공부 좀 해볼까 할 때 이 TV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말하기 쓰기에 대한 어떤 수준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질문이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EBS 홍보하러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쑥스러운데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 영어 교육은 EBS와 함께 가는 걸로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은 초등학교 중학생용으로 그 말하기 쓰기를 조금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초등은 매일 30분, 중고등학생 매일 1시간씩 말하기